네, 글로벌스타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엘리엇 웨이브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면요. 현재 제가 전 시간에 엘리엇 웨이브 파동 어렵다. 또 참 쉽게 말해서 확정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파동을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능성입니다. 즉 파동은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엘리엇 웨이브를 하는 공부를 하거나 엘리엇 웨이브로 파동을 자료를 내놓는 사람은 얼터너티브를 아는, 한마디로 이게 깨지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그런 조항을 놓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막 그 엘리엇 웨이브 공부하는 엘리엇 웨이브 그룹 같은 데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얼터너티브가 항상 있어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그 엘리엇 웨이브의 이 한마디로 가이드죠. 가이드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한마디로 그냥 그 표지입니다. 표지 1, 2, 3, 4, 5에 1번 있고 ABC에 2번이 있고 3번이 이렇게 올라가고 4번이 이렇게 올라가고 5번이 올라가고 또 그거에 대한 ABC가 끝나서 이 동그라미 1번 좀 더 큰 사이클이 있고 2번이 끝나면 더 큰 동그라미 3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그 아까 제가 유로달러 일봉을 가지고 이렇게 막 화면을 줄이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 바로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뭐 여러가지 차트가 있지만 골드를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금이요, 금. 여기 있네요. 예. 이 골드인데, 이건 뭐 저기 일봉이라, 저 4시간 캔들이라 하나를 제가 골드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위클리 한번 볼게요. 위클리요. 골드가 얼마나 이제 큰 상승을 했는지. 자, 2000년도부터 이 카운트로 뭐 이건 뭐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카운트로 보더라도 뭐 요게 예를 들면 1번이었다. 요게 1번이었고 요게 2번이다. 요게 3번이다. 지금 현재 4번의 모양을 아주 띄고 있어요. 골드가 전형적인 ABC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 B, C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피보나치 배운 것처럼 A파 크기에 예를 들면 127짜리가 약 거의 다 왔네요. 1400 얼마 될 겁니다. 1400 한 50선 정도 되는데 1450불에서는 매수다. 왜냐하면 카운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라면 요 조정파가 A, B, C 3파가 요 3파를 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3파가 A, B, C에 이게 결국 C파지 않습니까? C파면 C파가 5파로 구성이 돼야 돼요. 이거를 자세히 또 이제 사람들이 들여다볼 겁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1번, 2번, 1, 2, 3, 4, 5 아직 3번이네요. 아직은 조금 골드는 남았네요. 살라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골드가 또 그냥 4번, 이게 저 C파에 3번이 끝나고 예를 들면 4파가 나오고 마지막 5파가 한번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골드는 또 여기서 장기적으로 또 추세적으로는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이런 큰 흐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숲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골드의 숲을 1, 2, 3 요게 4번이면 5번이 있다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매수 세력이 이렇게 카운트를 분석을 하고 또 지지저항을 분석하는 사람들, 또 이런 자리가 지지저항이 있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 세력이 팍 돌아서 또 골드는 더 위로 끌어올릴 확률이 높아요. 자,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다시 정리해보면 엘리엇 웨이브는 어렵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쉽게 말해서 저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엇 웨이브라는 그래도 지표가 있고, 엘리엇 웨이브라는 어떤 분석 방법이 있고, 3판지 5판지를 구별해내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를 가지고 비율을 잡아서 얼마나 가치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을 해서 하고, 또 지지와 저항을 분석해서 지지자인지 저항자인지를 분석을 했을 때 카운트라든가 지지저항, 그 다음에 피보나치 비율 이런 게 딱 맞아서 떨어질 때가 아주 좋은 이런 진입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엇 웨이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것만 놓고 보면 요게 굉장히 좀 베어리시하죠. 내려오는 모양이 아주 막 곰입니다, 곰. 우리가 저 하락장을 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이렇게 줄여보면 여긴 또 이게 불리시하단 말이야, 그죠? 이거 불리시라는 건 올라간다는 얘기죠. 불황소. 또 줄여보면 완전 하락에서 일시 반등해서 그냥 또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아주 큰 단위에서 카운팅하기는 어렵고요. 카운팅을 해서 매매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요거를 엔통화, 달러엔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달러엔 한번 볼까요? 그런 경우는 아주 달러엔 롱텀으로 가져가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안 팔고 있는 사람들. 자, 우리가 위클리로 볼게요. 왜 그런 엘리엇 웨이브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하느냐. 더 줄여볼게요. 자, 뭐가 됐든, 이게 1번이 됐든, 1번이고, 요게, 이게 2번이고, 요게 3번이었다. 3번이 한 요쯤 돼야겠죠? 또는 요 정도? 예, 3번이었다. 아마 제가 볼 땐 여기 같아요. 여기가 요 정도 됐고, 요 구간이 이제 4번 구간이었다. 이제 구간이었고, 마지막 5번이 됐다라고 이제 확인한 사람들은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거꾸로 그랬네요.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을 기다리고, 이 달러엔 요즘에 엔화 약세 무섭죠? 달러엔의 지금 상승 엄청납니다, 요즘에. 자, 요렇게. 그러면 이제서 여기서 바닥에 잡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카운트로 볼 때 예를 들면 다 5파가 끝났다. 그러면 그를 본 사람들은 이게 1번 파동이었다. 이게 2번 파동에 눌릴 때 이 피보나치 비율을 보고 아마 618 자리나 이런 자리에 들어갔을 거예요. 또 지지와 저항도 있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끌고 가요. 이거를 스윙으로 아주 길게. 그럼 이 사람들의 목표치는 어딜까? 여기서 중간에 청산한 사람도 있고 여기서 청산한 사람도 있고 많겠지만은 적어도 한 50%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리가 또 이렇게 보면 지지와 저항이 또 있고 이렇게 있고요. 100일 라인. 그래서 엘리엇 웨이브를 이제 공부를 해서 어떤 이렇게 큰 스윙 추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또 어려우니까 이게 재밌는 게 하나 보여드릴까요? 먼슬리 이게 차트가 다 나오나 모르겠는데 안 나오네요. 먼슬리로 보면요 250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엔통화 같은 경우 130도 간다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요게 자 너무 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접근하기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5판지든 3판지 이 전체 스윙은 사실 구별하기가 참 좀 어려운데, 어쨌든 왼쪽 우리가 숲을 보면은 분명히 요게 3파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요 대에서의 5파가 끝나면 다시 3파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A, B, C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지저항 이런 거를 또 나중에 딱 보면은 한 이런 자리나 이렇게 또 피보나치를 또 이렇게 그려보겠죠. 그려봐서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갈지를 또 판단할 거 아니에요. 조정파를 A, B, C 나중에 이게 A였다면 이게 B고 이 C를 또 노리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가지고. 자, 그럼 요런 부분이 요게 지금 A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요게 아직 3파로서 그냥 조정장에서 한 번 더 올라갈지 요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또 카운팅을 할 거 아니에요. 또 30분짜리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보시면 어제 이제는 5파 완성 후에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으로 현재는 보여요. 좀 야리꼬리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저점을 살짝 갱신하면서 5번입니다. 여기 이렇게 5번. 그러면 일단 5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냐면
여기를 못 넘길 거다 일단. 왜냐하면 오파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즉 조정장에 이게 A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소문자로 쓸게요. A다. 그럼 여기를 이제 B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B로. 그럼 요거를 조금 키워볼까요? 이게 B가 나왔는지요? 여기까지가 A였으니까 B가 나오려면 3파가 돼야 돼요. 그럼 B는 어찌됐든 3파인데 요게 뭐 1 A, B, C 형태의 3파일지 아니면 요게 A 3파 이게 B 내에서도 요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런 형태의 또 3파일지는 이건 지켜봐야 알아요. 분명히. 그럼 3파가 돼서 되고 피보나치 비율로 볼 때 뭐 요렇게 또 거꾸로 그랬네요. 차트가 깨끗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 내려온 자리를 이렇게 네 그랬을 때 A, B, C라면 적어도 요선은 넘기기 힘들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겠죠. 그럼 요 C도 사실 자세히 이제 분봉으로 봐야 돼요. 만약 이게 A였고 요게 B였고 요게 C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 C는 5파니까 항상 1, 2, 3, 4, 5로 봐야 돼요. 보고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맞고 리젝션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럼 이 B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되돌림을 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를 땅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트가 좀 지저분한데요. 요게 A였고 요게 B였다. 그러면 당연히 C가 있어야죠. C는 5파로 내려와야 됩니다. 요렇게 1번 1번 아이고 2번 3번 또 이제 뭐 4번 5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엇 웨이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엘리엇 웨이브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피보나치를 그려서 거기에 제일 좋을 만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도 같이 보고 중요한 저항을 못 넘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와 저항도 카운트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더 중요해요. 지지와 저항을 못 넘는다 라는 판단이 있었을 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자, 좀 줄여볼게요. 1시간. 원래 차트는 기본적으로 1시간으로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게 1, 2, 3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1시간짜리로 보면 이게 조금 파동 모양이 명확하게 3파로 5파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얇고리 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어쨌든 아까 30분짜리를 볼 때는 그래도 3, 4, 5라는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일단 5로 보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A로 보고 3파 B가 요렇게 월요일날 뭐 개보를 이렇게 갈지는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가길래 기대를 하는 거죠. 가능성에 우리는 베팅을 하는 겁니다. 가능성. 그러면 이렇게 저항 자리가 이렇게 있죠. 저항 자리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보나치 자리를 같이 맞춰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리에서 딱 들어가고, 뭐 손절은 뭐 이렇게 뭐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정거점에 딱 걸어놓을 수가 있겠고, 헤딩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 또는 여유가 좀 빡빡하신 분들은 이렇게 핀바 이런 자리에다가 손절을 딱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그래도 인트라데이 트레이딩보다는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파동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세션에서 이어가겠습니다.